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시킹알파에서 이번에 뉴이어 세일 연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달에 아주 오래간만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결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을 간파하고 시킹알파 본사에서 연이어서 한 번 더 세일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시킹알파 멤버십 없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요. 기존에 $239에서 30% 할인된 $167로 연간 회원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7는요. 한 달의 구독비가 아니라 1년 구독비입니다. 시킹알파는 정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필요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정도만 좀 아끼신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nviz.com의 S&P 500 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제도 마켓 프레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켓 프레스가 좋았다는 것은 이제 올라간 종목에 비해서 떨어진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은요. 대부분 주가의 상승을 보이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군데군데 떨어진 종목이 보이긴 합니다. 애플이 0.28% 떨어졌고요. 월마트가 마이너스 0.15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0.1% 아마존은 거의 횡보를 했죠. 뭐 이런 종목들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추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S&P 500은 플러스 0.42%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54, 다우존스는 0.43% 올라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사이좋게 좋은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은 건 러셀 2000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역시도 하루 만에 1.24%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5일의 거래일 동안 무려 3.15%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매그니피센트 7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3개나 되거든요. 물론 이제 구글 같은 종목은 플러스 6.70, 메타는 플러스 5.51, 아마존이 2.3%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러셀 2000에 속해져 있는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니오입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10.81%나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플러스 7.47, 플러그 파워 플러스 5.75, 올프스피드 플러스 5.42, 로크 플러스 3.90, 리오토 플러스 3.77, 펠로톤 플러스 3.51, 스템 플러스 3.27, 인텔리아 플러스 3.13, 그리고 IIPR은요.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약자입니다. 리츠 종목이죠. 3.04% 올라갔고요. 사운드 하운드 AI가 플러스 2.90, 리벤트 코퍼레이션 2.8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오의 주가 흐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10.82% 하루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니오가 어제 고급 전기차 세단을 공개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모델의 이름은 ET9이고요. 중국에서 사전 주문이 가능한데 문제는 2025년 1분기부터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대부분이었고요. 따뜻한 종목 아마존이 0.01% 아주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비타스가 가장 좋았고요. 플러스 2.58%로 마감이 됐습니다. 소파이가 최근에 굉장히 좋죠. 플러스 2.5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의 흐름이 40.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온세미가 플러스 1.74, 테슬라 플러스 1.61, 인피니언 플러스 1.60, SMCI 플러스 1.59, 팔란티어 플러스 1.5, TSMC 플러스 1.26, 엔비디아 플러스 0.92, 우버 플러스 0.44, 마이크로소프트 0.02%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테슬라가 기록적인 분기 실적 달성을 예상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주 중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 보험 등록이 연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테슬라가 2023년 사상 최대 중국 분기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요. CNEV 포스트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중국 내 테슬라 보험 등록 건수가 총 18,500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주에 있었던 18,300건에 비해서도 오히려 1%가 증가한 거고요. 또한 테슬라의 개선된 모델 3가 중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 8주째에 접어들면서 발표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많이 판매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된 이후에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는 2023년에 18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중국에서는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다. 차량 인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략적인 척도가 바로 테슬라의 중국 보험 등록 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 들어서는요. 현재 3분기의 같은 시점에 비해서는 무려 17%나 증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물론 이제 3분기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최악이었죠. 하지만 이 수치를요. 2분기랑 비교해도 10%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 비해서 지금까지 같은 시점까지 10% 오히려 등록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중국 내 테슬라 주간 등록 대수는 급증해서 현재 2주 연속 18,000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은요. 최근에 테슬라 차이나가 2023년형 모델 Y의 표준 모델이 완판되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모델 Y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재고가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12월 초에 발표됐던 중국 승용차 FA 데이터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11월 한 달 동안 중국산 차량을 82,432대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0월 달에 72,115대에 비해서 무려 14.3% 증가 추세를 만들어낸 거고요. 2개월 연속으로 판매 감소세가 발견되었었는데 이 추세를 깨뜨렸다. 따라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테슬라의 11월 중국 판매량은요. 2022년 11월에 10만 대 넘게 판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17.8% 감소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수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테슬라는요. 10월 26일부터 중국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일랜드 모델 3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10월 달까지 판매 실적이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하일랜드 모델 3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요. 10월 초에 중국에서는 약간 업데이트된 모델 Y를 새롭게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좋은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고요. 참고로 올해 3분기 말까지 테슬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132만 4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4분기에 최소한 47만 6천 대 이상을 인도해야만 180만 대라는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2분기에 달성했던 46만 6천 140대보다 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아까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4분기에 중국 보험 등록 건수는요, 2분기의 같은 시점보다 10%나 더 높았거든요. 따라서 2분기 실적보다 4분기의 실적이 10% 가까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기록했던 것이 46만 6,140대인데 그거보다 2%만 증가시키면 4분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목표치인 180만 대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10월 18일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에 따르면요, 2023년 한 해 동안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예상치는요, 총 179만 7천 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치인 180만 대에 비해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월가에서는 현재 4분기에 47만 3천 대의 차량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화요일 날 어제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는요, 테슬라가 4분기에 50만 7천 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내비치면서 2023년에 무려 183만 대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RBC 캐피탈이라는 기관은 지난주에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기존의 47만 6천 대에서 45만 6천 대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을 썼다. 첫 번째는 자동차 등록 추적,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등록됐는지. 두 번째는요, 앱 다운로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앱을 다운로드 받은가. 요거를 이제 계산해봤더니 47만 6천 대는 불가능하고 45만 6천 대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어제 발표된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두 가지의 상반된 데이터가 지금 발견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쪽의 보험 등록 건수를 보니까 지금 2분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된다. 따라서 중국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180만 대 문제 없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 RBC 캐피탈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쪽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지역에서 자동차 등록 추적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수가 줄고 있다. 따라서 180만 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예상이 맞붙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은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는 숨죽여서 일주일 후에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을 관심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뉴스입니다. 아마존이요, 다음 달부터 광고가 표시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가 등장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아마존은요, 내년 초에 영화 그리고 TV 시리즈에 광고를 통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력적인 컨텐츠에 계속 투자할 수 있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객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제한된 형태의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TV 그리고 기타 스트리밍 TV 제공업체에 비해서, 즉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목표한다.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 해야 될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현재 멤버십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멤버들이 광고를 보기 쉽지 않으면요, 한 달에 2.99달러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지역에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은요, 한 달에 14.99달러 혹은 1년 멤버십은 13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의 계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영국에서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영국에서는 한 달에 8.99파운드를 내면 프라임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프라임 멤버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리미엄 딜리버리, 즉 배송 서비스입니다. 개수에 관계없이 언리미티드 딜리버리, 따라서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무료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템이 하루 안에 도착하는 굉장히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프라임 멤버십의 주요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프라임 멤버들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프라임 리드를 통해서
이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어집니다. 뭐 그 밖에도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딜리버루가라는 우버의 경쟁 기업이 있는데요. 딜리버루 서비스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혜택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영화 그리고 드라마들을 무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에 드디어 광고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키입니다. 매력적인 컨텐츠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프라임 비디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멤버 입장에서는 자주 이용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에 비해서는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번에 구독비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광고를 게시하면서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게 되면요. 이 수익금을 재투자하면서 점점 더 좋은 컨텐츠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가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할 이유 중에 프라임 비디오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발견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커다란 악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애플 워치의 금지 조치가 발효가 됐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서 오늘부터 즉 어제 날짜로요. 애플 시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돼 버렸습니다. ITC라는 국제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의 약자고요. 국제무역위원회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ITC가 올해 초에 발표하기를 애플이 마시모라는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혈액산소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요. 12월 26일까지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금지 조치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베스트바이 같은 제3자가 시계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애플 워치를 포함한 애플의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비즈니스 부분은요. 3분기에 총 매출 818억 달러 중에 8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애플의 웨어러블 쪽이 전체 매출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중에 애플 워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애플 입장에서는 커다란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애플은요. 미국 항소 법원에 일부 워치 모델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어제 바로 제출했습니다. 애플은요. 재설계된 버전의 장치 애플 워치가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시정명령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 세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1월 12일까지만 일시 중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애플워치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전달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요. 미중 강추 영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캐시우드의 테드 강연 영상을 번역 작업 그리고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영상에서 캐시우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미국의 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미국 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통해서 캐시우드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탑픽 리스트를 함께 점검해 볼까 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올해 들어서 주력 펀드의 수익률이 7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에 가장 확신에 찬 추천 주식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캐시우드는요. 멀티오믹스 분야에서 그녀가 가장 아끼는 주식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최고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바로 크리스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로 멀티오믹스는요. 유전체
체약 그리고 단백질 체약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삶을 바꾸는 혁신이다. 멀티오믹스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커다란 혁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멀티오믹스 분야는요, 지난 몇 년 동안 현금 소진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멀티오믹스는 일반적으로 매우 초기 기술이다. 그리고 모든 전략 중에서 가장 불리하고 비효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이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캐시우드는요, 최근에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벌텍스가 공동 개발, 제조한 중증 겸상 적혈구 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승인했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크리스퍼는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9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4%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올해 들어서만 57%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캐시우드는 또한 코인베이스를 특히 낙관적인 주식 중에 하나로 꼽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요, 2023년에 400%나 급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ARKK의 최대 보유 종목이 지금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자금의 11%를 담당하는 종목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캐시우드가 올해 수익 실현을 열심히 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원래 비중 1위였는데 지금은 비중 4위, 5위 정도로 떨어져 있죠. 자, 그렇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확신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듭 확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시우드는요, 테슬라를 정리한 수익공으로 다음과 같은 주식의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UiPath, 두 번째는 줌, 세 번째 로쿠, 네 번째 블록, 마지막으로 로블록스의 지분을 늘리는데 테슬라를 판매한 금액을 사용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캐시우드가 2024년 탑픽으로 선정한 종목들을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잠깐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 애널리스트,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를 보시면요, 현재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은 바로 블록입니다. 5점 만점에 4.00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UiPath가 3.62를 획득하면서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블로거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를 보시면요, 역시 블록이 5점 만점에 4.18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평가를 획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로블록스가 3.93, 세 번째 UiPath 3.77, 네 번째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3.71로 네 번째로 매수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퀀트 스코어를 좀 볼 텐데요. 5종목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이죠. 하지만 3종목은요, 강력 매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퀀트 스코어가 4.92, 가장 높은 종목은 UiPath고요. 두 번째로 줌이 4.66, 세 번째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4.54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는 탑3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8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PE 레이시오 포워드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8종목 중에 4종목은 아직까지 적자다.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반면 줌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가 14.66까지 떨어질 예상에 있고요. 두 번째로 블록 같은 경우도 40.41, 세 번째 UiPath는 53.7배까지 PE 레이시오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79.3이 예상이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무적인 부분은요, 블록도 그렇고 UiPath도 그렇고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적자 기업이었는데 향후 12개월 동안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에는요, 성장 추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비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1년 동안의 예측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29.98%, 매출이 30%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가장 성장률이 도드라지고요. 두 번째로 UiPath가 거의 20% 가까이 매출이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블록스고요. 13.05%, 블록이 플러스 11.62, 로쿠 플러스 11.59, 그리고 줌이 마지막으로 4.36%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인텔이 등장하는데요. 인텔에 투자하시는 주주뿐만 아니라 TSMC라든지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두 개의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텔 관련된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인텔이 이번에 이스라엘로부터 32억 달러의 지원금을 획득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잠깐 살펴보시죠. 이스라엘 정부가 인텔이 이스라엘 남부에 설립하려는 2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칩 시설에 3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인텔의 주가가 화요일 개장 전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커다랗죠. 250억 달러 규모의 이번에 반도체 시설을 이스라엘에 설립한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원금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요. 32억 달러면 지금 32 나누기 250을 해보면요. 전체 투자 자금의 한 13% 가까이를 이스라엘이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TSMC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정말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심이구나. 앞으로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키르야트 가트 지역의 사이트 확장 계획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제조 투자와 함께 보다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육성하려는 인텔의 커다란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진심이다. 정말 반도체 제조업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보조금 외 소식으로는요. 인텔이 향후 10년간 이스라엘의 공급업체로부터 약 166억 달러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지어지는 새 공장은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32억 달러라는 엄청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시설은요. 2027년에 개장해서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있어야 이제 가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TSMC나 삼성전자에 바로 커다란 위협이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의 기사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ASML이 등장하는데요. ASML이 인텔에 최초로 3억 달러 규모의 노광 장비를 배송했다라는 뉴스입니다. ASML이요. 최초의 하이-NA 고난도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시스템, 우리말로 노광 장비라고 부르죠. 이거를 인텔에 배송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각각 3억 달러가 넘는 이 새로운 장비가 칩 제조업체들이 더 작고 더 빠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즉 ASML은요. 리소그래피 시스템으로 알려진 칩 회로를 만드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장비의 지배적인 제조업체입니다. 유일한 기업이죠. 거의 경쟁 기업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한번 조립하면 트럭보다도 커다란 이 대규모의 장비를 250개의 개별 상자에 담아서 배송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요. 2027년부터 상업용 칩 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인텔이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2027년이 지나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삼성전자라든지 TSMC 입장에서 당장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SML 입장에서는요. 당장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월 2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 정리 잘 하시고요. 또한 다가오는 2024년에 대한 계획 세우시면서 의미 있는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